여러분, 눈앞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서울의 미니어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동네는 막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활기가 넘치는데 또 어떤 동네는 불빛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게 보여요. 이게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큰 변화들, 제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 지금 시장 도대체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리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정답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이 매매 시장은 슬슬 브레이크를 밟는 분위기인데 전세 시장은 오히려 엑셀을 그냥 꽉 밟고 질주하고 있거든요. 와, 한 시장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속도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기묘한 동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미니어처 도시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더 넓게 전국 지도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면 전국 평균은 0.02%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0.00%,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상승세는요, 거의 전부 수도권이 혼자서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시장을 느끼는 체감 온도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럼 다시 우리 미니어처 도시 서울로 한번 줌인해볼까요? 우선 그 역설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매매 시장입니다. 뭐랄까, 힘차게 쌩쌩 달리던 자동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모습, 딱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불과 지난주만 해도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8%가 올랐어요. 분명히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상승폭이 0.0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이번 주만 잠깐 그런 게 아니고요. 벌써 7주 연속으로 이 오름세가 약해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흐름이에요. 물론 이 차가운 바람이 서울 모든 곳에 똑같이 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바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에서 시작된 이 가격 조정 움직임이요. 한강을 따라서 쫙 형성된 인기 주거 지역들, 우리가 소위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곳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GTX 같은 교통 호재가 빵빵한 곳들을 중심으로 아직 온기가 좀 남아있고요. 진짜 동네마다 느끼는 온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매매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에요.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섭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세 시장 이야기죠. 지난주 서울 전세가 상승률 0.12%였어요. 이미 아까 봤던 매매 시장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0.13%로 상승폭을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절실한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전세 시장만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해요. 바로 역세권, 대단지, 그리고 좋은 학군. 이 삼박자를 갖추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쉽게 꺾이질 않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가 아니라 이왕이면 제대로 된 곳에 살고 싶다는 이 강력한 마음이 전세가를 계속해서 위로 밀어올리는 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숫자들, 그래프들이요. 우리 미니어처 도시에 사는 실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돋보기를 딱 들고 거리로 내려가서요. 세대별 속마음을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먼저 30대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전세난이라는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을 보면 지금 아니면 정말 내 집은 영영 없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등을 막 떠밀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40대의 고민은 결이 조금 달라요. 이분들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핵심 지역에 가격이 살짝 주춤하는 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기회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물론 아이들 학군 문제라든지 계속 바뀌는 대출, 세금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럼 시장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60대는 어떨까요? 이분들의 시선은 아무래도 투자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는 절세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그걸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삼으려는 거고요. 동시에 안정적인 월세나 전세 수입을 위해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미니어처 도시 전체를 조망하면서요. 이 복잡한 그림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지금 수도권 시장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서울은 매매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은데 전세는 빨리 감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교통 좋은 곳들이 인천은 전세 시장이 전체 시장의 온기를 겨우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꼭 한 지붕 아래 사는 세 가족이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매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고 전세는 새로운 바람을 타고 있다. 네, 하나의 시장, 그러나 두 개의 이야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매와 전세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시장. 여러분은 이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있으니 일단은 몸을 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다음 수를 결정할 시간입니다.